다음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께서 생물 다양성 불균형과 생태 백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생명 다양성 재단 대표를 겸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개미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여 개미 박사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COVID-19이라고 부릅니다만 참 전대미문의 대재앙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WHO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미 2억 명 넘게 감염이 됐고요. 4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망자 수가. 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하면요. 저 같은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 현상을 영유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생물도 아닌 것한테,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전자 쪼가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한테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다 하는 게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가, 세계 경제가 뭐 나락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경제 시사 주간지 The Economist에서는 몇 달 전에 그런 기사도 썼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분들의 숫자를 굉장히 과소집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병을 오래 앓다가 마지막에 폐렴으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사망 원인을 우리가 흔히 폐렴이라고 적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The Economist에서 집계하기로는 어쩌면 1,300명 명까지 인명피해가 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참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벌어졌을까? 뭐 자연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우리 인류가 자연을 방만하게 대접했다 하는 게 원인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봉사단체 중에 가장 힘 있는 단체인 로터리가 드디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고 고무적입니다. 네, 만약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참에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요. 어쩌면 그 배후에 있을 법한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참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하실지 모르지만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 인류를 멸종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죽이고 나면 저절로 사회적 거리가 생겨서요.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지 못해서 못 죽입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한 건 아니지만 세균이었습니다만 그 옛날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3분의 1 밖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3분의 2는 왜 못 죽였느냐? 감염시키지 못해서 못 죽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병원체들은 아무리 무섭고 대단한 존재라고 해도 우리 인간 종 자체를 지구에서 쓸어내버리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것처럼 폭염, 홍수, 산불 이런 거 다 겪고 계신데요. 기후변화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류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깡그리 지구에서 씻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입니다. 이런 얘기 잘못하면 참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쩐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 수업을 통해서 어쩌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 같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정 자연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는 이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의 문제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후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문제, 이게 어쩌면 더 직접적이고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계산을 저희 생물학자들이 해봤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요, 저희 종은 지구에 탄생한 게 약 한 25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한 24만 년 정도는 저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저 아프리카 초원 빌빌거리고 도망다니던 존재였는데, 그러던 우리가 지난 한 만여여 동안 농경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은 지구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농경을 하기 전인 만여여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인류 전체의 무게를 재고 우리가 데리고 다니던 개, 고양이 조금 무게를 보태봤는데요. 그 당시 지구에 사는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의 무게 전체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만년이 지난 오늘 지금 계산을 다시 해보면요, 78억 명 곱하기 60kg 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르고 있는 소, 돼지, 오리, 닭 이거 다 합하면요, 저희가 거의 99%입니다.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1% 정도로 줄여버린 겁니다.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이 이런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생동물 몸에 붙어 사는 병원체들이 언젠가 너무 불편해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주를 해보면 거의 백발백중 우리 인간 아니면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천주교인도 아니면서 교황님이 2019년에 이런 기가 막힌 발표를 하셨습니다. Ecological sin, 생태적 죄를 인류의 원죄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서 교황님처럼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옮겨본다 그러면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걸 하느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건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 어떤 한 놈이 지가 힘이 좀 세다고,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는 지금 가슴에 손을 얹으면 다 아시잖아요. 네, 우리 얘기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하느님이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으실 텐데 하느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마구잡이로 유린하고 죽이고 하는 걸 하느님이 보면서 즐거워하실 리가 있느냐, 이게 원죄가 아니면 뭐가 원죄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저는 지난 1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름 그 경험을 생태적 전환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얼마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우리 인류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보면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무슨 전환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들을 잘 안 해주셔서요, 제가 정보의 전환도 아니고요, 기술의 전환도 아니고요, 로봇의 전환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걸렸습니다. 자연 생태계와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생태적 전환,
ecological turn을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갈 길을 재촉하는 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거든요.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 현명하려면 우리와 함께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살겠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공생인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적 전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최재천 박사 발표 감사하게 잘 들었다는 말씀 전합니다.